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And making sure America, not Chin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nd I want German car companies to become American car companies. I want them to build their plants here.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입지가 아주 애매해진 거죠. 인공지능, AI 시대가 빠르게 열어젖혀지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산업 수출 규제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위시로 이제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지거나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주요 정책이 상반되지만 중국에 대해선 앞다퉈 견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중견제의 현상과 미국의 속내,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중 압박과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 한미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의 통신이나 자율주행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혹은 부품이 사용된 자동차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적대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이런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보는 중국의 성장세를 막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달 미 하원은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한 바이오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민감한 유전자 정보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CATL을 비롯한 중국 6개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수입 금지하는 등 중국의 경제와 기술을 견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 개척한 분야에서 경쟁국에 뒤지는 상황에 위기를 느끼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제를 개편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1월 대선 결과도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미국 중산층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직접 견제했고 The third pillar of our opportunity economy is leading the world in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and making sure America, not Chin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상관없이 관세를 무기로 한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I want German car companies to become American car companies. I want them to build their plants here. I want to beat China in electronics production, and we'll be able to do that easily.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은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국 때리기 기조는 양측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우리 경제계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최대 수출국이자 경쟁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에 업계 시선도 집중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자체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고 있어 이번 규제의 직접적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공세로 매섭게 완성차 시장 장악률을 높이는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향후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부에선 읽힙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하드웨어 또 각종 중간재 부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는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됩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11%가량 뛴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커넥티드카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모호해 향후 규제 범위와 강도 또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섬세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의 자동차는 다 커넥티드카예요. 커넥티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중국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고 공급선 다변화에 있어 2년의 유예 기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첨단 산업의 또 다른 중심, 반도체 부문에서의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더욱 거셉니다. 최근엔 AI 칩 제작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향한 공개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겼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어떻든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제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 기업과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을 통째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단순한 무역으로서의 견제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최대 수출국이자 경쟁국인 중국, 또 미국이라는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협상력 제고가 최대 난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미국의 대중 첨단 산업 견제 상황을 보셨는데요. 실리콘밸리 기반의 IT 전문 매체 더 밀크의 손재건 대표님 모시고 관련 인사이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중 첨단 산업 견제 문제, 미국에서 지금 양대 정치 세력이 앞다퉈 견제에 나선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중 정서를 활용한다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이 무섭다, 중국 경제 성장이 계속 높은 수치로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또 뒷받침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당 그리고 두 후보들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그 선거 전략 이상의 그런 반중 정서가 미 국민들에게 깊게 깔려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반중 정서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그리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경제적 지위 그리고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중국은 인공지능, 5G, 반도체, 또 퀀텀 컴퓨팅 한마디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이런 핵심 기술 하이테크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거의 위협할 수준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인들에게 이익에 크게 위협을 느낀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 국민들에게도 정서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후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 보면은 각종 데이터를 보면 2030년 정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은 미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5G, 인공지능, 반도체, 퀀텀 컴퓨팅들이 지금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보안, 안보 문제죠. 여기에도 위협을 미치면은 미국인들의 생활에도 테러 위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이 기술 파워를 가지고 패권을 유지하면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뭐 유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 패권에도 가장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익 또 생존의 차원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건 지금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AI 칩, 엔비디아 칩을 수입하지 못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뭐 화웨이 같은 통신 장비 업체 등을 통해서 반도체 굴리를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 AI 칩에 대한 성능 문제 그리고 뭐 소재 표준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청자 여러분은 조금 뭐 생소한 얘기일 수 있지만 AI 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중국 측이 잘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 실리콘 바탕으로 첨단 2나노, 3나노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미국의 제재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느냐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 양산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양산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고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 특히 뭐 제조 만들고 칩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생태계가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라는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고 같이 좀 보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칩 설계 또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파워가 있는데 중국은 화웨이는 쓰기 아무래도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나 제조 파워 이런 많은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단순하게 칩을 개발했다. 또 2나노다 3나노다 이런 첨단 공정이 이슈가 아니라 이것을 양산하느냐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추격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미국을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또 한국 포함해서 네. 칩4라고 하죠. 그런 네. 국가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술과 양산을 넘어서 판매입니다. 판매. 이거를 만들었는데 양산까지 했는데 만약에 네. 어디다가 판매하느냐. 결국은 이것도 미국에서 또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뭐 수입 금지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들어도 중국 내부에서 내수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네. 결국은 또 가격 경쟁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칩4 관련돼서 중국의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넓게 퍼지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고 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칩프에서 사실 이탈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 시장은 굉장히 우리에겐 큰 반도체 시장이기도 하고요. 참 곤란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곤란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칩4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국 얼라이언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뭐 최대 시장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안보적인 위협도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동안 2, 3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지금 확실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기술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흐름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네. 것을 이거는 상수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아무래도 좀 낮춰야 되는 첫 번째 이슈 같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개발을 좀 서둘러야 되겠죠. 특히 이제 뭐 R&D 자금을 넣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기술적인 돌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예를 들면 한국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이거를 개발했다라고 네. 하면은 중국과 미국 다 좀 뛰어들어서 좀 기술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이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도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조금 더 지금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국내 산업 생태계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
의존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내수 시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대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좀 약간 중국하고 비슷한 약간 앞서는 수준인데 이거를 미국 선진국과 일본, 독일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시장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대외 경제만 민감한도가 아니라 우리 내재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 양대축 간의 패권 경쟁이 가열될수록 변동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도로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치포 동맹도 더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제3국 우회나 밀수로 수입하는 것까지도 미국은 동맹국을 활용한 포위망 강화로 막으려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AI 산업을 견제하려 들면서 치포 동맹의 결속을 더 요구할 전망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경제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걱정이고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측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대란 등을 겪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을 타더라도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민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